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제가 투자한 물건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월세를 받고 싶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3가지예요. 제가 18년도에 처음 경매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6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 6천만 원으로 월세 17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오피스텔 2개를 낙찰받았어요. 둘 다 인천 부평에 있는데 경매 물건을 조사하던 중에 이 지역에 인천 부평 쪽에 오피스텔 경매 물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손품도 팔고 임장도 하고 한 결과 시세 1억 7천짜리를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부평이 생각보다 수요가 많더라고요. 전세 수요도 많고 월세 수요도 많고. 그때 부동산에 임장을 갔었을 때 보러 오는 사람이 진짜 줄을 서서 집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기는 진짜 공실이 날 수가 없다. 진짜 안전하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매매 가격도 아니고 수익률도 아니고 바로 공실이에요. 공실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리스크예요. 제가 이 1억 7천짜리 오피스텔을 2억에 샀었어도 괜찮아요. 수익률, 월 수입만 낮아질 뿐이지 실제로 돈을 잃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오피스텔을 싸게 1억 5천에 샀는데 그리고 공실이 1년 이상 이어지면은 팔기가 어려워지고 대출이자 그리고 관리비도 공실이기 때문에 내가 다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세보다 싸게 사는 의미가 없어요. 싸게 산다고 해도 우선 수익이 전혀 없고 이자랑 관리비도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팔 때도 공실이기 때문에 안 팔려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월세를 받으려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준은 바로 공실이에요. 공실 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상가 분양이 진짜 위험한 투자예요. 상가 분양 광고할 때 역세권 어디이다, 강남에서 가깝다, 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 상가 분양이 위험한 이유는 이미 지어지지도 않은 곳의 상가이고 안정적이지도 않은 상권이기 때문에 공실이 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분양사들이 상가들을 엄청 잘게 쪼개서 10평도 안 되는 상가들을 많이 분양을 하거든요. 한정된 땅에서 최대한 많이 쪼개가지고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상가 분양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 예전 일화를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한 5년 전쯤에 지금 아내랑 데이트를 하던 중에 잠실 근처에 상가를 분양하는 그런 사무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긴 뭐지? 하면서 상가 분양? 뭔가 상가 분양 받아서 월세 받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데이트하던 중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상가 분양이었냐면 하남 미사의 상가 분양이었어요. 그때 상담사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엄청 친절하게 지금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이거 진짜 괜찮은 기회다. 그리고 하남 미사가 강남, 잠실이랑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아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올 거다, 이곳에. 엄청 저렴하고 1층이어서 임대료도 높고 수익률도 진짜 잘 나온 상가다. 꼭 분양받아라. 후회 안 할 거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위치도 좋아 보이고 아파트 분양받는 것처럼 뭐 하나 분양받아서 월세 받으면 진짜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가 높아서 수익률이 뭐 10%이고 3억짜리 상가였는데 월세가 25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25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인데 이거 하나 할까? 막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긴 했거든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아니 그렇게 좋으면 본인들이 하지 왜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국은 안 했는데 다음 날에도 전화 오고 그 다음 날에도 전화 오고 거의 한 5일 동안 계속 전화 와가지고 이거 혹시 생각 있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향이 남을 잘 믿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든 다 의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거의 다 아무것도 믿지를 않아요. 뭐 그래서 결국은 안 했죠. 근데 저 말고도 수익률만 보고 속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이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꼬마 빌딩 투자도 해서 아는데 이 꼬마 빌딩 투자에도 수익률을 속이는 매물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의 신축 꼬마 빌딩들의 경우 월세가 되게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높게 들어와 있는 월세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원룸들의 시세가 월 30만 원인데 신축이기 때문에 월 40만 원에 맞춰진 거예요. 근데 이 40만 원 월세가 2년만 지나면 30만 원으로 줄어요. 왜냐면 신축도 결국엔 다 구축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 시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의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는 더 이상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 시세대로 받게 되면 결국 내가 매입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연 10%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8%, 6%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월세랑 주변에 있는 부동산의 월세랑 시세가 어떤지를 꼭 무조건 진짜 꼭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해보고 내 물건의 월세가 주변의 시세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왜 높은지 그리고 왜 낮은지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변 시세대로 받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세 번째 기준인 매매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매매가가 기준이 아니고 수익률이 기준이에요. 특히 상가의 경우 지역마다 수익률이 다 다른데 어떤 곳은 1층에 4%, 2층에 5%, 3층에 7%이고 또 다른 곳은 1층에 2%, 2층에 3%, 3층에 5%이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1층의 수익률이 2%, 3% 이런 수익률이 낮고요. 지방은 비교적으로 땅값이 저렴해서 수익률이 그나마 좀 높아요. 그래서 1층에 4%인 지역을 예로 든다면 평당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10평짜리 1층 상가의 월세는 100만 원이겠죠? 그럼 여기서 매매가는 얼마일까요? 바로 3억이에요. 왜냐하면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1200만 원이죠. 매매가 3억에 4%가 연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의 수익을 주는 상가의 매매가는 3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정해져요. 매매가로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역계산을 해서 매매가가 나와요.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고 월세가 내려가면 매매가도 내려가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가 진짜 정말 중요해요.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매매가도 올려서 내가 팔 수가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수익률 4%의 1층 상가인데 월세가 8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상가의 매매가는 얼마일까요? 바로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월세가 80만 원인 물건이 네이버 매물에 4억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물건이 주변의 매매가보다 시세보다 비싸게 나와 있구나. 매매가가 4억을 기준으로 월세 80만 원이면 수익률이 2.4%인데 내가 만약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이게 왜 주변에 비해서 더 비싸게 나와 있지? 하고 더 알아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저도 수익형 부동산 매물을 알아볼 때 꼭 하는 게 첫 번째는 주변의 월세 시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상가는 같은 층의 평당 월세를 알아보고 원룸은 원룸, 투룸은 투룸 이렇게 같은 물건들의 주변의 월세 시세를 알아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물들의 월세와 매매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평균 수익률과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비싸게 사는 건지 아니면 싸게 사는 건지 이런 기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주변 대비 비싸다면 왜 비싼지를 찾아보고 싸다면은 왜 싼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비싼데 훨씬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던가 아니면 그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시세 대비 싸게 나와 있다면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를 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월세를 받고 싶다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면 그 전에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세 가지 개념, 공실, 수익률, 그리고 매매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월세를 받고 싶다면 진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상가, 오피스텔 등등 월세를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